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사실 반갑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투자 인사이트, 그러나 오늘은 좀 가벼운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다른 데서 보기 조금 어려운 그런 투자 인사이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는 시장을 사도 되는 영역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선택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건 뭐 언제나 그랬지만 네네. 지금부터는 더한 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거기에 적응하는 기업과 적응 못하는 기업들의 구분이 좀 분명히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좀 이상한 흐름들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야말로 테마성의 흐름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미 몇몇 종목 이상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현혹되다가 남의 제밥되고 끝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종목 선별에 특별히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사님께서는 요즘 어떤 쪽을 더 많이 보고 계시는지. 예. 이건 저희 하우스 뷰랑 제 뷰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우스 뷰이자 저도 동의하는 뷰는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전에 비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금리가 오르고 난 다음에 아주 이제 높은 금리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고원 상태로 저는 표현합니다. 고원 상태로. 고위 평탄면 예, 지리학생에 배웠던 그런 형태로 이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당연히 경기의 회복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또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을 살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목들인데 사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저한테 베니핏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 민감주는 리턴이 커야 된다. 네.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 엄청 써야 된다. 네, 엄청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헐값에 대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걸 견디려면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종목을 좀 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이게 저희 하우스 뷰입니다. 저희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경기에 덜 영향을 받으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는 종목인데, 요즘 같은 상황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좀 싸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이제 엔터 같은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조금 좀 엔터 최고 좋죠 지금. 네. 저희는 이제 엔터를 그런 영향을 보고 있고, 음식료 종목들이나 저희가 의료기기 또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필수제이면서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종목들에서도 저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사실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쉽지 않은데 틈새 안에는 어딘가에는 이거는 구조적 성장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 종목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전기차 전기차에서. 네, 근데 다만 이제 전기차 영역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은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잘못 사면 사실 이런 하락장에는 정말 당할 수 있어서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틈새를 저희는 찾으려고 하고 있다. 개인 투자가 좀 하시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좋게 생각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지금 좋을 수가 없는 게 경기 민감하잖아라고 다들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경기 민감하죠. 수요는 경기 민감하지만 공급이 경기 민감하지 않다. 이제는 공급을 조절한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수요가 줄면 공급을 줄여서라도 시간만 흘러가면 억지로 어찌됐건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경기가 못 올라가는,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간에 의한 회복이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역시나 저는 경기랑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 민감주를 아예 안 사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싸게 나오는 경기 민감주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바닥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회복이 빠를 것 같으면서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종만
한번 얘기해 보신다면 화학 업체들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매번 바닥을 찍고 반등한 가격대가 있어요. 네. 이미 그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0년부터 계속 그 가격대만 오면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딱 그 가격대까지 와 있으니까 사실 모든 화학주들도 거의 대부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NCC들은 조금 불편해 하는데 그 이유는 2024년까지 여전히 중국의 증설이 남아 있는 네.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의해서 저희가 좀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금 감소한 상황에서 수요가 회복될 만한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NCC 이런 대형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틈새 있는 화학 업체들 조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작년부터 물론 이제 반도체가 이제 파운드리 테마를 당했기 때문이긴 한데 진짜 독특한 흐름이 미친 듯한 선반영. 좀 과하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지 않아요? 반도체 피크가 2022년 2분기에 왔는데 네. 주가 피크는 2021년 1분기에 왔단 말이죠. 그렇죠. 1년도보다 더 빨랐는데 네. 지금 저희들의 예상은 반도체 경기 하강 사이클은 2023년 끝단에 실물 기준으로 2023년도 하반기나 끝단쯤에 반도체 최악의 사이클이 올 것인데 주가가 지금부터 안 빠져요. 아 그렇죠. 시장이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네. 빨리 이제 이 회사들의 포텐을 다 채우고 미리 빼버리고 그러니까. 또 유동성이 쭉 빠지면서 미리 또 다 바닥까지 락바텀까지 또 다 뺀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고 네. 이게 좀 빨라진 거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정보도 워낙 빨라졌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21년 8월 달에 나왔을 때도 제가 아마 반도체 주식이 없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을 거예요. 21년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반도체 주식을 팔았는데 왜 팔았느냐를 복귀해 보면 이미 하이닉스 기준으로 14만 원이라는 이 시가총액이 100조라는 이미 시가총액까지 이제 100조가 됐고 이 100조 원이라는 어떤 그 갖는 의미가 사실은 이미 이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거의 다 반영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아주 좋아진 상황에서도 이미 그 디램의 어떤 회복기에 가장 좋아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이미 다 반영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라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팔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주가는 이미 못 올라가고 지지부진했었죠. 그래서 저는 주가의 선반영이 가장 큰 이제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PBR 기준으로 보면 거의 락바텀 수준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실 뺄 수 있는 만큼 뺐고 그렇죠. 마지막 남아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거의 경험처럼 밸류에이션을 전혀 따지지 않는 시장 그냥 유동성이 함몰되는 네. 유동성이 아예 그냥 붕괴되는 그 시장이 오지 않으면 지금 거의 락바텀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반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당장 그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뭐 지금 당장 바로 V자로 상승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좀 제법 둬야 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번에 반도체를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보고 지금도 보면 이제 막 재고가 증가했는데 아 그렇죠. 이제 막 재고가 증가했는데 주가는 다 떨어져 있어. 네. 아, 그러니까 뭐 역실적이 시작이 되는데 주가는 바텀이야. 근데 이번이 조금 재밌는 거는 네. 반도체 경기도 네. 정말 짧은 시간에 갑자기 네.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저희 증시각도의 TV가 반도체 열심히 하는 TV거든요. 그렇죠. 저는 매매는 많이 안 했지만 네.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었지만은 반도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담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1분기까지도 회사에서는 너무 좋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 거죠. 좋은데 왜 시장에서 호들갑이야라고 네. 제조업체들이 얘기했고 2분기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분기 네네. 초반까지도. 네네. 근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되니까 재고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네네. 딱 얘기가. 네. 딱 3개월 만에 확 뒤집힌 거예요, 상황이. 맞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구나, 이번에. 그러니까 재고 증가 폭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올라왔죠. 폭발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저는 키옥시아가 그렇게 감산에 대해서 일찍 얘기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보통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네. 흔치 않은 얘기잖아요. 네. 정말 내 대규모 손실을 보더라도 나는 이거 감산하겠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 정도로 급박하다는 얘기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1년도에 다들 PC, 노트북 너무 많이 바꾼 거죠. 너무 많이 바꾼 거예요. 너무 많이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기업들의 태도도 갑자기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유동성을 회수해가는 어떤 이 중앙은행들의 정책들이 나타나면서 이 글로벌 경제 심상치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느끼지만 기업가들도 다 느끼시고 삼프로 TV에서도 최태원 회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됐건 하이닉스를 투자하거나 이제 자주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봤는데 미중 무역 분쟁도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사실은 그전에 세계화였는데 이제 탈세계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 너무 변수가 많아졌고 우리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못 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시나리오를 ABC를 쭉 열어놓고 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가의 고민이 느껴졌는데 그게 단순하게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다 이 고민들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5천 명이나 감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네네. 지금 우리 자기네 이제 이 파운드를 뭐 수조 원 들여가지고 하겠다면서 5천 명 감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업이 가장 빠르죠. 그렇죠. 그런 대응이 경기가 나빠지고 하는 거는 항상 보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망하니까 또 이익을 내야 되니까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 벌써 갭은 이미 감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 위기를 더 빨리 위기가 발생하겠다 싶으면 벌써 긴축기를 시작하는 게 그렇죠. 기업들 아닌가. 네. 그게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정보화나 어떤 판단 능력이 이것들이 더 빨라지면서 빠르게 이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디램에서도 사실 나타나다 보니 디램은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계속 했었던 건데 갑자기 수요가 사라지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구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얼어있던 부분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지나면 금방 왜냐하면 긴축이 너무 급하게 기업들 기준으로 긴축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재고 조정이 과거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빨리 이제 공급이 증가가 제약되면서 이 상황에서 1,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상화되는 구간이 되면 오히려 더 세게 튈 수 있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이클이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반도체가 워낙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재고 증가와 재고 조정의 기간을 거쳐서 다음 국면의 사이클이 빠르게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4년짜리 사이클이었잖아요. 오르는데 뭐 1, 2년 걸리고 내리는데 1, 2년 걸려서 한 사이클 다 그리는데 4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4년이 아니고 한 2년 안짝으로 이게 다 끝날 수도 모르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하기 시작했는데 반도체가 돌면 다른 제조업이 뒤따라 돌 거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얘네가 가장 느낌적으로 보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보니까 반도체 가장 민감해. 흐름에. 네네. 그러니까 가장 앞단에 있는 애야. 맞습니다. 그럼 뭐 얘네가 풀리고 나면은 의류나 이런 것들은 뒤따라서 그 재고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는. 예. 왜냐면 이게 가장 먼저 공급을 제약시켜서 사실은 이제 수요만 돌아오면 바로 회복될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기업도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만 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기본적인 어떤 시장 뷰는 U자형 회복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에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추억을 다시 꺼냈듯이 조금 시간 싸움을 좀 저희는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특히 처음 겪으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 또는 대한민국 투자하셨다면, 대한민국 증시 투자하셨다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셨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굉장히 낮아진 주가에 사고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를 싸게 사셨다면 견디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타이거 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과 같이 이렇게 그 운영자들끼리의 토크를 해서 제가 사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역대 최근 대담 중에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한 날. 그러니까 사실은 그야말로 대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좀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를 너무 적게 드린 게 아닌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기관 투자자로서 갖는 애환, 어려움
이런 것도 한번 듣고 싶어요. 뭐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은 고객에게 수익이 못 갔을 때가 제일 어려운 거죠. 뭐 그거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양쪽 다 열려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고객자선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놓는 것이 가장 소익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를 덜 테이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개인 투자자 같으면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주식 일부 사놓고 일부 현금 갖고 있으면서 시장 한 번만 더 빠지면 너 추가로 매수하고 이게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니저로서 이제 고객들의 돈을 운영할 때는 그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대표님의 고객 레터 굉장히 이제 시장이 힘듭니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회사가 어려워졌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항상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겪는 저희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애환 어려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생각보다는 시장 대비는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내 포지션을 이미 올해 내내 40%에서 20% 유지했다는 건 주식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하락장을 겪은 거니까 수익률이 나쁘긴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펀드도 있고 1위명이 있는데 1위명은 운영해 보셔서 아시지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금과 인버스 밖에 없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분들이 그렇게 편하신 상황은 아니실 정도의 수익률이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막 여의도에서 우려하시거나 여의도에서 걱정하실 정도의 뭐 저희가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저희를 막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편지가 조금 절절해서 그래요. 너무 절절해. 저희 좀 진솔하게 쓰시는 편이니까 대표님이.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되게 희망적인 건 저는 되게 희망적인데 이 어려운 시장을 6개월에서 1년을 생존만 하면 수익은 정말 엄청 나오겠다 이 생각은 좀 갖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때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은 웃는 게 좀 적은데 오히려 지난번 4개월 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는 나와서 웃어도 사실 마음이 불편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하락이 너무 보이고 제가 이제 수익을 터닝 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은 시스템 리스크 남아 있고 우발적인 어떤 하락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 이 주식들을 사가지고 내가 잘 생존만 한다면 무조건 수익은 돌려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조금 전보다는 좀 편해진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존버 정보 정신이 지금 필요한 구간이죠. 필요한 그렇죠. 정보 정신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존버하신다고 많이 지치셨긴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터널의 절반 넘게 지나온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기업도 너무 좋아 보일 정도로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죠. 주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생각이 옛날에는 2배 먹을 걸 찾았는데 지금 3배, 4배 먹을 걸 찾아야 되는 상황. 근데 참 또 어려운 게 지금 또 의외로 또 3배 나올 것들이 엄청 또 많지는 않아요. 이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화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포지션을 짜신다면 저라면은 조금 더 좋은 회사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와 좀 더 이제 업사이드 큰 회사를 잘 섞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2배 보이는 거는 있죠. 대형주 2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있지만 쉽진 않죠. 쉽지 않은데 이번에 덕분에 많아졌어요. 대형주 2배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안 한 이유는 2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예전에도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제 정도 수준이면 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조단위 회사들 중에서 2배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거는 사실 조금 이례적인 평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사실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밸류션과 상관없는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저희는 그것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모르지만 네. 어찌됐건 이 우려가 있을 때 일부 주식 사고 우려가 또 터져서 정말 그 주가가 하락한다면 또 사고 네. 이런 전략이 최선이다. 네. 근데 쌀 때 안 사면 언제 사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다음 국면에 최고 수익률을 낼 것이냐, 오늘이 저점인지 내일이 저점인지 잘 모르겠으나 네. 저점에서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물론 이제 종목 선택이 잘 돼야 되기, 기업 선택이 잘 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주식 포지션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업을 제일 많이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당연한 얘기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시간의 관리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양을 채우되 어떤 스케줄로 양을 채울 거냐, 주식의 포지션 얼마만큼 어떤 속도로 채울 거냐, 그게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6개월일지 1년일지 요 사이 어딘가일 텐데 네. 그 사이 안에 주식들 포지션을 채우는 어떤 전략들을 잘 짜셔야 된다. 네. 예. 세 번 나온 중에 오늘이 가장 희망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 제가 네. 지난 작년에 나왔을 때는 절반 이상을 현금 갖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네, 굉장히 보수적인 포지션을 얘기했고, 올 지난 4월인가요? 네. 나오셨을 때는 미국이 아직도 밑에 공간 남아 있다. 네. 그건 지난해에도 얘기했었나요? 지난해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네. 말씀드렸죠.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미국이 아직도 여전히 뭐 좀 비싸다는. 비싸고 네. 국내 주식들도 업사이드가 마음에 안 든다. 네, 네. 이 위험에 비해서는 그 네,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윗공간에 대한 업사이드 리스크 또는 윗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네요, 이번에. 예, 근데 이제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아마 짧은 시간에 빠르게 올라가는 2020년 같은 V자 반등은 어렵기 때문에 없지. 그건 없을 거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고 인내심 싸움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인내심 싸움 해보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인내심 싸움을 하시다가 주가가 뭐 한 20% 올라가 버리면 후루룩 팔고 싶어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견디셔서 이번에 잘 견디셔서 이제 시장이 결국은 이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제 50%에서 뭐 2배까지 반등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한 구간 안에서 좋은 종목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렇죠. 예. 네. 그 안에서 수익을 다시 이제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산을 늘리시려면 약간 꾹꾹 눌러서 먹으셔야 돼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 그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나는데 다 잘라 먹었어. 잘라먹으면 개털됩니다. 잘라먹으면 안 되고요. 꾹꾹 눌러서 먹을 만큼 쭉 배부를 만큼 먹고 나서 다음 메뉴를 드셔야 돼요. 내 메뉴가 나쁘지 않은 메뉴라면 다 먹고 먹어야지. 두 젓가락 뜨고 나서 다른 메뉴가 더 맛있어 보여 하고 옮겨 타시면 제대로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 경험담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주식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고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 이 금리에서 모든 애들이 다 잘 견디고 약한 고리가 안 터진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것도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위험도 있다는 걸 네. 감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리하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약간 엉덩이는 무거워야 되지만 항상 이 머리와 눈은 이렇게 밝게 들고 계셔야 된다. 개별 종목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 현금이 말라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가 쥐약이 될 겁니다.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투자자들이 됐건 또는 기업가가 됐던 뭐 어찌됐건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 금리에서 어딘가에선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뭐 부동산이 됐던 어디선가 계속 뭔가 문제 발생하고 있잖아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화되지 않지만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타이거 자산운용의 우리 김영준 이사님과 함께 운용하는 사람들끼리 속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정말 잘 모셨네요. 다시 상기하게 됐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저희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맞아 이런 말씀이 절로 터질 거예요. 이 98년 IMF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대상승이 있으면서 저금리와 이런 걸로 인해서 대상승이 있어. 그때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었고 금리를 내려줬죠, 미국이. 네. 그러면서 99년도 대상승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크게 올랐던 280에서부터 1000포인트까지 로고를 씌우면 그때 가장 큰 상승이었어요. 그 전은 가장 큰 하락이었고
있고 나서 IT 버블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코인 버블을 경험했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2001년도 9.11 테러가 있을 때까지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사람 말려 죽인 다음에 1년 지나서부터 가치 주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7년까지 펼쳐졌죠. 네, 그렇죠. 대단한 장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나 딱 다른 건 중국의 위치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한국이 가장 수혜를 받았고, 그렇죠. 네. 중국 성장의 최대 수혜가 한국에 있었고, 버린 업종이었던 화학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진짜 가치주는 너무 많았어.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정도의 낮아져 있는 주가에서는 수익은 당연히 바라볼 수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의 대담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셨던 우리 타요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